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겪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우리 가족인데 우리 심한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의 일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남편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을 해서 현재는 중학생 아들도 하나 두고 있죠. 남편은 어릴 적에 엄청 가난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는 잘했던 남편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도 나왔고 대기업에도 들어갔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는 일찍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신우는 아파트를 사서 심한과 함께 살았죠. 나는 어릴 때 가족이 떨어져서 산 기억 때문에 그런지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모여 사는 지금이 너무 소중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은 가족이 모여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주 말하곤 했어요. 남편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애가 남달랐죠. 특히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저한테도 무척 다정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모나 신우에게 다정하게 잘했는데 신우가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되대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서 그런지 남편은 심부름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전에 말했던 사람이랑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야? 평범한 회사원이라 가진 재산이 많지는 않대. 그래서 엄마랑 살던 집에서 그 사람이랑 살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대 후반의 신우는 이미 20대부터 벌어놓은 돈이 많았던 반면 신의 부가 될 사람은 집을 살 만큼의 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갑자기 나가면 엄마가 어디서 살아? 엄마가 가진 재산이 있어? 직업이 있어? 갈 데도 없는 엄마를 보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오빠, 엄마한테 내가 꼬박꼬박 준 용돈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알아서 지내야지. 나도 이제 결혼하는데 언제까지 나랑 계속 살 순 없잖아. 신우는 결혼 준비에 바쁘다며 남편의 말에 크게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나이에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준비도 없이 나가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서운해. 내 딸이지만 어쩜 그렇게 독한지 결혼한다고 나를 그냥 내쫓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니? 심의 한탄의 남편도 신우에게 몹시 서운해하더라고요. 갑자기 내쫓이는 시호를 불쌍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그동안 준 돈이 있다는데 그걸로 작은 집이라도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설마 신우가 정말로 아무데 내쫓았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아무래도 우리 엄마, 내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엄마 갖고 있는 돈도 없다는데 그냥 맨몸으로 내쫓기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수는 없어. 동생 결혼하는 대로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할 거야? 집도 없는 울 엄마, 내가 모셔야지. 그런데 남편은 시호가 불쌍하다며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 갑자기 시모를 모시고 살자는데 덮어놓고 반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가씨가 그동안 용돈도 많이 줬다는데 어머니는 모은 돈이 하나도 없대. 아니, 그럼 딸만 믿고 그동안 일도 안 하시고 돈도 안 모으신 거야? 천년만년 딸이랑 살 줄 아셨대요. 그 나이에 또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내가 집도 있고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모시는 게 맞지? 나한테도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당신 어머님이 안타까워 보여도 같이 사는 나한테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당신도 당연히 괜찮다고 할 줄 알았지. 우리 엄마 갈 데도 없는데 당연히 우리 집으로 와야 하지 않겠어? 당신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제가 반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솔직히 싫어. 나 어머님 모시고 살 자신 없어.
제가 어머님을 모시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님의 너무 거친 말투 때문이었어요. 상직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돈일 때도 있고 선물일 때도 있었죠. 그리고 항상 너무 큰 돈이나 비싼 걸 요구하셔서 제가 그건 안 되겠다고 하면 매번 반응이 거칠었어요. 가뜩이나 그런 성향이 불편해서 자주 보는 것도 싫은데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정말 싫었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우리 엄마 길바닥에서 자라고 버려? 난 그렇게는 못해. 이건 당신이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의 마음도 이해해야 해. 같이 살 수는 없었던 제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당신이 아가씨랑 반반씩 돈 모아서 어머님 작은 집 전세라도 구해드려? 우리 집에서 전세를 다 해드리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도 아가씨도 모은 재산 있으니까 반반해서 전세 구해 결혼하는 애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해? 그냥 내가 구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반반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전세금을 당신이 다 내겠다고 하면 나 진짜 당신이랑 안 살아. 알겠어. 그럼 전세 구할 때까지 한 달은 엄마 모시고 있자. 딱 한 달만 같이 지내면 되잖아. 그 정도는 당신이 이해해. 한 달 넘어가지 않게 해? 솔직히 나 한 달도 엄청 자신 없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니까 참는 거야. 한 달 넘어가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일단은 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죠. 내키지는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모의 사정이 너무 딱하기도 해서 제가 한 발 물러선 거죠. 눈 딱 감고 한 달만 참기로 했죠. 내가 쓸 방에마. 의절 좀 드려줘. 그리고 침대는 나 항상 큰 거 쓰니까 무조건 큰 거로 사줘라. 아참, 방은 당연히 내가 안방 쓰는 거지. 난 작은 방은 답답해서 싫어. 그때부터 시모는 남편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았죠. 옆에서 보는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의자는 무슨 안마 의자야? 침대는 새로 사드릴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안마 의자까지 놓을 자리는 없어. 그리고 안방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안방을 내줘야 할지 모르겠어. 빈 방 중에 넓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머무는 걸로 해? 남편과 시모의 통화를 옆에서 들은 저는 기가 막혀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서 겨우 한 달 머물기로 한 상황에서 안마의자를 사달라니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안방을 쓰려는 것도 진짜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우리 집에 머물게 해드리는 것도 고마워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아도 너무 많았어. 어머님이 하는 대로 다 생각하지 마. 그거 다 하면 우리 집 거 다 알아. 적당히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은 괴단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요구하는 거 다 해줄 수 없다고 똑바로 말해야 해. 남편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행이야. 좀 사주면 어떨까 해서 나왔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다행히 남편은 저와 생각이 같았어. 솔직히 시의 요구는 누가 보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터이 없긴 했쇼. 나는 욕실 딸린 방을 쓰는 게 습관이 돼서 안방 써야 돼. 아참. 그리고 나 안 그래도 이불 하나 사려고 했는데 백화점에 내가 받은 이불 있어. 그리고 너희 집에 가습기는 있니? 나는 특정 브랜드 가습기 아니면 안 쓴다. 그것도 백화점에 새 모델 받은 거 있는데 같이 한번 백화점부터 가야 할 것 같다. 누가 보면 신호의 혼수품 구매라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갈 곳이 없어 난가하다던 시모는 막상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하자 태도가 돌변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정말이지 당당했고,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어쩜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지. 저라면 자식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못해줘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형편에 맞게 지내. 이불도 쓰던 거 드릴 거고 가습기도 우리 집에 있는 거 드릴게.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그럴 상황 아니야.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고 다녀봐야 소용없다니까 지금은 엄마를 위해 하나도 해줄 수 없다는데 나는 자식복도 없고 지지리도 없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식에게도 거침없이 흉을 봤어. 그럴 때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 같더라. 누가 봐도 시모의 요구가 너무 과한데 시모는 자신이 얼마나 터이 없는 것을 요구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나무라기 했지. 침대는 어차피 이사 갈 때도 필요하니까 좋은 걸로 살게. 근데 다른 건 놓을 자리도 없고 나중에 엄마 이사 갈 때 정말 필요하면 그때 내가 사줄게. 일단은 불편해도 조금만 참겠어? 남편은 화가 날 법도 한데 꾹 참고 시모를 잘 설득했어야 했어. 그런다고 시모가 얌전하게 알았다고 하지는 않았어. 시모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잘 먹고 잘 산다면요. 그만이지, 나쁜 놈아. 넌 내 애가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게 미안하지 않냐? 어떻게 나이 먹고 그렇게 못돼진 거냐네? 와이프가 널 그림 만들지 입을 삐죽거리며 싫은 티를 팍팍 내는데 그때는 철없는 어린애가 따로 없더라고요. 막말을 퍼붓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시호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같이 살기로 한 것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러시는 거 너무한 거야 알지? 아무리 부부 자식간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당신한테 말씀을 저렇게 하셔? 나도 알아. 엄마가 원래 가끔 말을 심하게 하잖아. 당신 신경 쓰기 해서 미안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저와 달라가면서 집으로 모시려는 남편에게 심호는 해도 너무했죠. 저는 그런 심호가 못마땅한 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겠다고 난리를 칠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진짜 싫었죠. 그리고 며칠 후 시모가 우리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문제의 침대도 집으로 들어오고 곧이어 시모도 집 앞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하는 말이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되니 있는 거 좀 다 줘봐라.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머물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는 일절 없었어요. 다짜고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았기에 저도 곱게 대답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저 지금 현금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럼 카드 있는 거 줘봐라. 카드는 있을 거 아니야? 카드 있는 거 내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사오던지 저희 집에 있는 걸로 드릴게요. 예, 내가 살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달라면 줄 것이지 제가 곱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봐서는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고요. 무턱대고 카드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려요? 라는 싸가지하고는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나쁜 년이야. 시모는 욕을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첫날부터 완전히 엉망이었죠. 그런 말을 듣고도 참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순둥이 남편이랑 저는 다르게 해야겠지요. 저는 시모와 제대로 붙여볼 생각이었죠. 제가 틀린 말한 거 있어요. 필요한 물건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구해드린다는 게 욕먹을 일이에요. 넌 그 태도가 틀렸어. 넌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 내가 이런 모양이니까 내 아들도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졌지. 시호의 막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막말을 쉽게 내뱉는 시호인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돈과 관련되면 시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거든요. 그날은 정말 짜고 짜 막말부터 하는데 저도 시모가 그 정도로 바닥인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저 미워하시는 저희랑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미운데 어떻게 저랑 사세요? 너만 고분고분하게 잘해봐라. 어디 같이 사는 게 힘들겠니? 너만 고치면요. 돼.
어린애면 내기라도 할 텐데 막말을 하며 평생을 살러온 씨는 그 버릇을 고치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의 한 달을 어떻게 지낼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젖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신랑이랑 달라요. 어머님 딸도 아니고요. 저랑 같이 사시려면 저의 방식을 따라주세요. 웃기고 않았네. 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내가 내 아들 꼬셔서 순진한 놈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든 거지. 그러고도 아무래야? 너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면 속이 편하세요?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너랑은 대화 같은 거 할 생각도 없어. 너는 글러먹었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나쁜 년아,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아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놈도 너 닮았으면 욕처 먹어야지. 너 닮았으면 아들 아주 버린 거야? 내가 여기 살면서 내 아들 버르장머리도 제대로 고쳐 넣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손주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정도 없으세요? 애정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지.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애정을 바라. 어머님은 돈을 받아야만 그게 애정이라고 막말로. 어머님은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나와 줬잖아. 내가 나왔으니까 날 위해서 살아야지. 혼자 잘 살겠다고지. 마누라 끼고 사는 게 얼마나 야 그러는지 알아? 딸려는 나 버리고 결혼한다고 하지 않나? 어머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돈 벌어주려고 자식 낳으셨어요. 진짜 정상적인 분은 아니네요. 나는 그것들이 나를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것들이 효도도 안 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내가 한마디 하려는데 까지게 어디 부모 자식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야. 내 평생 너희 돈 다 쓸 거다. 시호의 정신 상태가 아주 의심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했죠. 저는 시호에게 한마디 더 하려다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와의 터이없는 대화는 거기서 멈췄죠. 그리고 남편도 들어왔길래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기분은 엉망이었어요.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텨요?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모를 내쫓자 말할 생각이었죠. 남편이 반대하면 저는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여자도 자기 엄마라고 감싼다. 맨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싸가지 없는 며느리에게 지갑을 써주는 아들에게 아까워하는 나를 내쫓고 내가 자식복도 지지 않는 럭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사는 건지 망할 것들. 제가 저녁을 차리는 내내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혼잣말로 저와 제 남편 흉을 보더라고요. 시모가 막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치지도 않고 떠드는데 저는 이미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아들이 들을까 봐 걱정이 된 것도 있었고요. 애 있어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애가 는다고요. 남편이 아들을 의식해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 보였지만 그래도 참더니 시모를 집으로 모시자고 했으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작게 다그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시모는 그래도 제 아들에게는 이것저것 반찬도 바위에 올려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 많이 먹고 잘 커라. 너는 내 부모처럼 되지 마라. 너는 나중에 벌면 할미한테 효도해라. 너는 할미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을 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왜요 할머니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해요? 할미는 자식 복이 없어서 평생을 하게 살았어. 너 알바 안 하니 알바하면 할미한테 용돈 좀 줘라. 시모의 말에 기가 막게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밥 먹으면서 할머니라는 사람이 애한테 할 말이야? 겨우 중학생인 애한테 알바를 해서 할머니 용돈을 주라고? 대체 엄마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못마땅하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나 살 것도 많고 작은 방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손주한테 용돈 좀 받으면 뭐가 어떠냐? 남들은 손주한테 용돈을 주지 받지는 않아. 돈 벌어서 할머니 주라고 나한테만 말하고 말지. 왜 내 아들까지 끌어들여? 너는 돈이 썩어. 나도 나한테는 주지도 않으면서 뭘 너한테 말하라는 거야? 너 보면 내가 자식은 한참 잘못 키워. 시모의 말에 저녁 식사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랭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가뜩이나 시모와 말다툼으로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모를 집으로 들인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평소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TV 보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조용하게 저녁 식사를 보냈어요. 가족끼리 말도 없었고 각자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그런 듯 보였어요. 그렇게 잘 시간이 되었죠. 당신 늘 고생 많았어.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한 달이나 모시고 있는 건 힘들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엄마 내보낼게.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겪어보고야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차린 거죠. 어쨌든 최대한 빨리 내보낸다는 말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당신도 오늘 고생 많았어. 생각보다 힘들긴 힘들래. 나도 전세 같이 알아볼게. 남편이 안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 엄마 챙기겠다고 와이프랑 다투가면서 모시고 왔는데 엄마가 자기 흉을 보고 있으니 제 앞에서 체면이 안 서겠죠? 저랑 남편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말없이 불 꺼진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방 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쿵 하는 소리도 들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시호가 내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 방에서 나는 소리였. 저희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그리고는 탁을 보고 말았죠. 시모가 아들의 체크카드와 현금 몇만 원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제 아들의 돈을 훔치고 있는 거였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들 용돈 훔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시모의 막장 행동에 소리를 지르며 자고 있던 아들은 무슨 소리인가 잠에서 깨서 저희를 바라보고 내가 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소리를? 질러 시모는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시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아들에게 이런 모습까지는 보이기 싫었던 거죠. 아, 왜 이래? 이건 왜? 나이든 노인네를 함부로 대는로 끌려가면서도 손에 쥔 카드와 현금을 놓지 않더라고요. 엄마,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바닥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엉망이 된 거야? 손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중학생 손주 돈까지 훔쳐 아들의 돈을 훔치는 시호의 모습을 발견한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렇게 화가 나서 눈물까지 참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잠깐, 얼마나 나 보려고 한 거지? 내가 훔치게? 뭘 훔친다는 거야? 엄마, 진짜 미쳤어. 엄마가 그 모양이니까 자식들이 다 엄마 못 견디는 거야. 남편의 참았던 분노가 마구 터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오리발을 내밀던 씨는 남편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얼른 태도를 바꾸더라고 그요. 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내가 잠깐 빌려 쓰고 주려고 한 거지. 훔치려 했던 건 아니야. 아, 진짜야. 그리고 아침에 다 얘기하려고 했어.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깜깜한 방에서 손주 가방 뒤져서 카드랑 현금을 다 털고 있었으면서 그게 빌리려고 했던 거야? 도대체 사람이 왜 이래? 남편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분노에 찬 열이어야,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급하게 사려고 한 게 있어서 실수했어. 미안하다. 남편의 반응에 깜짝 놀란 씨가 얼른 남편에게 다가가 용서를 덜하고요. 정말로 미안해라기보다는 이러다 이 밤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과는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난 엄마 못 믿어.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엄마로서도 할머니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야. 지금 짐 싸서 나가. 남편의 말에 저도 놀랐지만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시호가 저지른 짓을 용서할 수 없었고요. 이 밤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쫓아내. 너희가 전세 구해주면 그때 나가기로 했잖아. 내가 죽은 듯이 지낼 테니까. 아,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봐줘. 시모가 두 손까지 모아 싹싹 빌더. 하지만 남편은 용서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 보였죠. 당장 나가. 당신 이제 내 엄마 아니야? 이제 우리 다시은 안 보고 살 거야? 남편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가라고 했죠. 시모는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까지 꿇고. 빌더, 그렇지만 한 번 마음을 먹은 남편은 말은 약해지지 않아요. 남편은 곧장 시모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몇만 원을 꺼내서 시에게 던졌대요. 이거 갖고 살아. 다시는 우리 찾아오지도 마. 연락도 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아니지. 어떻게 영근자는 말을 해?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건 못해? 시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불쌍한 모습으로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영이고 나도 처음에는 그 모습에 속아했어. 근데 그것도 다 연기. 아, 엄마가 정말로 자식을 생각하는 여자야?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내가 잠깐 미쳐서 그랬다니까? 집도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야? 내 마음을 내가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냐? 일반 사람이었다면 시모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게 연기인 줄 알고 있었죠. 하루도 같이 못 살겠으니 나아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다들 지살 궁리뿐이지. 내 생각해주는 건 아무도 없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불쌍한 척이 통하지 않자 시무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자기 상황에 따라 어찌나 태도를 잘 바꾸는지 혼자 연극이라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게 엄마 진짜 모습이지. 내가 그걸 잊고 살아서 그저 불쌍하다고 착각한 거야? 엄마처럼 독한 사람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잘 살 거야. 자식 돈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잘 살아봐. 너희가 나한테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안 봐도 뻔해. 나도 며느리 손에 놀아나는 아들놈 필요 없어. 멍청한 놈, 사내 구실도 못하는 놈, 시모가 또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악담을 하는지. 저는 경악했어요. 앞으로 어디 가서 뭐라고 살든 관심 없으니까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하지도 마. 남편은 시호의 악담도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거실에서 버티는 심의 손을 잡아 끌며 현감은 밖으로 내쫓았어요. 힘없는 시후는 그대로 쫓겨났죠. 돈 더 내놔.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더 있는 거 아니까 더 내놔. 당장 돈 내놔시는 무슨 돈 귀신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말뛰더라고요. 듣고 있기 곤혹스러웠던 어찌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지 온 아파트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것 같았어요. 시모는 닫힌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무가 문을 계속 두드리자 남편이 경비실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계속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데 쫓아내주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기만 했죠. 말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같이 동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집 아저씨 어머님. 되시는 분이시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는 난동 부리지 않게 쫓아내 주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남편은 시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시모를 끌고 아파트 밖으로 내쫓았고, 괜찮아. 당신 이러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어머님 모셔와. 그럴 생각 전혀 없어. 참을 만큼 참았고, 도가 지나쳐서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다시 모시고 오면 또 선 넘는 짓 할 거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아까 말하는 거 봤잖아. 늦은 시간이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호가 어린애도 아니고 정 안 되면 신우의 집이라도 갔을 거라 생각해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일은 아침에 시호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정이 떨어진 것 같았죠? 이해는 됐어요. 손주의 용돈을 훔치고 아들에게는 악담을 하며 돈 내놓으라 난리를 치는 엄마를 누가 엄마라고 인정하고 싶겠어요? 당신도 전화 오면 받지 마. 찾아와도 집으로 들이지 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남편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출근을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모가 저한테도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모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근데 한참 신혼을 즐기고 있을 신우가 전화를 걸었더라. 옳게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문제는 없고요. 신우가 시호에 대해 물으니 저도 그냥 솔직하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은 어머님, 우리 집에 온 날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아들 용돈까지 몰래 손대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그날 밤에 집 나가셨어요. 나가면서도 남편한테 악담을 퍼붓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희한테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었는데 안 받고 있고요. 이 얘기를 듣고 신우가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신우의 반응이 의로 침착하게 했어요.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오해 못 버틸 줄은 알았어요. 엄마는 혼자 알아서 살아봐야 돼요.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옳게, 엄마는 아마 그 버릇 평생 못 고칠 거예요. 우리 엄마이기 해도 일반 사람들은 절대 감당 못 해요. 그만한 상황에서 끝난 게 다행이죠. 아가씨랑 지날 때도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한는 그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전혀 놀라지 않는 신우의 반응에 저는 좀 의아했어요. 신우와 시모 사이에도 무슨 일이 있던 게 분명한 듯 보였죠. 창피해. 어떻게 얘기해요? 사실 엄마가 오빠네 집에요. 가서 지내겠다고 했을 때 제가 뜯어 말렸어요. 엄마한테 혼자 알아서 살라고. 오빠 괴롭히지 말고 제발 혼자 일하면서 살라고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한테는 불쌍한 척을 하면서 언녀 살려고 했겠죠. 마음 약해진 오빠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잊고 그냥 집으로 들었겠죠. 그럼 뭐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가씨가 어머님을 말렸는지 몰랐어요. 전 그냥 어머님이 당장 갈 데가 없어진 줄만 알았죠. 엄마가 저한테 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돈으로 혼자 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 돈 쓰기 싫다고 어떻게든 오빠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난리였는지 몰라요. 제가 말릴 때마다 욕은 또 얼마나 많이 얻어 먹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욕하고 막말을 하는 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아가씨는 어머님 걱정 안 돼요. 저는 일도 안 하시던 분이 괜찮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저한테 요즘 전화를 많이 걸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전화 받아봐야 오빠랑 옳게 욕을 할까 봐 일부러 안 받았는데 쫓겨났다니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야 알아서 지내겠죠. 엄마는 돈 욕심이 많아서 거기 계속 있었으면 더 큰 난리를 쳤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용돈을 줘도 항상 부족하다면서 제 카드 가지고 나가고 제가 가진 돈 몰래 가지고 나가서 사치를 엄청 부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엄마 때문에 셈이 나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신우가 어떻게 시와 계속 살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신우의 목소리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것만 예상할 수 있었죠. 말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이긴 하지만 우리 집 어릴 때 가난했던 이유도 엄마 때문이었어요.
우리 집이 원래 그렇게 못 살았던 건 아닌데 엄마 때문에 날린 돈이 엄청 많았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가 그 버릇을 못 고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나간 건 잘된 일이에요. 계속 있었으면 더한 집도 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주용 돈에 아직 손을 대냐.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언니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동안 시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을 시호를 생각하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우의 얘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집안 말아먹는 귀신이었다. 돈에도 그렇게 탐을 내는지 정말 못된 여자더라고요. 저에게도 집에 이사 온 첫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오죽하던 집에서 나가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엄마는 죽을 때까지 제 피 빨아먹고 살았을 거예요. 오빠도 그만하고 정신 차린 거예요. 옳게, 혹시라도 오빠가 또 마음 약해져서 엄마 다시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언니가 뜯어 말려야 돼요. 언니 힘으로 안 되면 저한테 말해요. 저도 나서서 말릴 거니까 꼭 말해요. 신우가 그렇게 말해주니 말이라도 고맙긴 하더라고요. 든든하기도 했고요. 시모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 문제가 생길 거란 제 예상은 맞았지만 라는 인간은 생각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신우에게 들으니 혹시라도 남편이 시모를 다시 모시자고 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가씨한테 얘기 들었어? 어머님이 아가씨 돈도 많이 빼둬서 쓰고 그러셨나 봐. 아가씨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 신우와의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이 신우와 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엄마가 조금은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나 보네. 엄마 젊을 때부터 문제 많았어. 그래도 나이 들고 괜찮아진 줄 알았지. 동생이 내색 한 번 하지. 안 돼서 다 좋아진 줄로만 알았어. 어머님 걱정되면 연락은 해봐. 솔직히 모시고 사는 건 못하겠지만 당신이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고 싶지는 않아. 그럴 생각 없어? 당신도 엄마 봤잖아. 어떤 사람인지. 난 이제 엄마 같은 거 필요 없어. 남편은 자포자기 한 듯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더는 시호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조용하던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말에 쉬고 있던 저와 우리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문을 열어 에미를 길바닥에 내쫓고 그러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줄 알았어? 망할 것들아. 내가 너희들 신고할 거야. 너희들 재산 전부 빼앗고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며 악담을 하는지 남편의 얼굴이 아주 딱딱하게 굳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모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아들을 방으로 보내고 시모가 돌아가길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속이 버릴 것 같았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아무리 천년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끊어낼 수 있는 거야?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 엄마도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이 현관문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라. 남편은 여전히 시호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악담을 퍼붓는 시호에게 완전히 꼭지가 돌아 있었죠. 저는 좌후 남편 옆에서 있었어요. 지금은 남편을 말리거나 같이 화낼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아줄 때인 것 같았거든요. 그냥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너, 나한테 이런 짓 하고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천벌 받은 거야? 이 나쁜 놈아. 시모는 쉬지도 않고 악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저도 아들이 있는 엄마로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과 신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돈보다도 그런 막말들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되었죠. 당신이 길바닥에서 무슨 꼴로 살아가던 나 관심 없어. 경찰 불러서 쫓겨나는 골까지 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여기 떠나서 다시는 오지 마.
스토킹으로 경찰한테 신고 당하고 싶으면 어디 계속해봐. 시모의 막말 덕분에 남편은 마음 약해지지 않고 시호에게 더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참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경찰이라는 말에 시모는 몇 번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더니 그래도 자리를 떠나더라. 문을 슬쩍 열어서 자리를 뜨는 시모를 봤는데 계속 혼잣말로 욕을 하더군요.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백일 기도도 한다는데 시모는 자식 욕 빼고는 할 일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시우를 신우가 몇 년이나 같이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신우가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시무는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물론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사과를 한다고 해도 들어줄 생각도 없었어요. 엄마, 이거 봐, 할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받아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남편을 쳐다봤죠. 받지 마. 앞으로 할머니한테 오는 전화는 절대로 받지 마. 이제 내 할머니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직접 아들의 휴대폰으로 온 전화를 끊어 버리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면 좀 불쌍하잖아. 불쌍한 사람 아니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용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가족 아니야? 남편이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속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들이 시모의 전화를 받고 또 용돈을 다 털어버리고도 남겠다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시모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신호와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요즘 일하고 지내는데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엄마가 직접 일도 하더라. 잘된 일이지 신호의 말에 남편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일을 해 무슨 일을 한다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하긴 무슨 열심히 일을 하겠어. 맨날 불평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 자식 욕은 입에 달고 살지. 주방에서 설거지 모이라고 있대. 여전히 나랑 오빠를 많이 원망하고 있더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너무 뻔뻔하지 않아? 그동안 내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왔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도 안 줬다고 욕을 하는 거 말이야. 그럼 그렇지. 엄마답다. 아, 난 솔직히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 그 여자에 대해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완전히 정 떨어진 것 같아. 나도 엄마가 이제 정신은 차렸나 궁금해서 전화는 받았지만 괜히 받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오빠도 괜히 전화 왔다면 받지 마. 전화 받고 나면 기분만 엄청 더러워져. 나한테도 계속 일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어. 너도 괜히 전화 받지 말고 이제 제대로 연 끊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게 나도 이제 내 인생 새로 시작하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기만 할까? 엄마가 조금만 정상적이었다면 나도 아이 낳고 엄마한테 아이도 봐달라고 하고 육아 문제도 물어보고 했을 텐데. 그런 기대는 하지도 마. 아, 틈만 있으면. 나면 뭐든 빼앗으려고 하는 여자잖아. 알아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해서 해본 말이야. 난 차라리 엄마 없는 게 낫을 뻔했어. 신호의 말에 저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시모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남편만 불쌍했어. 그렇게 우리 가족과 신우는 시모와 완전히 연을 끊고 지냈어. 종종 시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우리 가족은 아무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남편이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해도 엄마는 엄마인데 남편의 속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시호에게 전화가 왔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이제야 전화를 받는구나. 여태 내 아들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시이 내쫓은 거 반성은 했냐? 너 돈 있는 거 다 내놔? 시모는 제가 여보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주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더니 그리고 저 또한 시모가 변했을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버리고 내 남편과 내 아들만 잘 챙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모의 전화가 오지 않게 아예 스팸 등록을 해버렸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모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모가 조금이라도 변했을 거란 기대는 안 해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요.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이에요. 가손주의 용돈까지 훔치려 했던 충격적인 일이었죠.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